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5월 3일부터 4일 동안 1박 2일 동안 제가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 얘기와 함께 제가 왜 자전거 여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대강 자전거 길이 있죠. 그래서 뭐 금강, 낙동강, 한강, 섬진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전거 탄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잘 타는 건 아니지만 나름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날 수요일이죠. 학교 끝나고 저녁 7시 30분 차로 동양 고속버스를 타고 서대구 터미널로 갔습니다.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지 않아서 3시간 반 걸렸고요. 터미널의 근처에 그 모텔에서 4만 원 주고 이제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4일 날 목요일 날 4시 반에 기상을 했습니다. 본래는 5월 4일 날 내려가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일기예보가 있어갖고 하루 당겨서 갔고요. 그래서 인근에 모텔 주변에 김밥 천국이 있더라고요. 24시간 하는. 거기서 불고기 덮밥을 먹고 5시 30분에 모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서대구 터미널에서. 근데 이제 김밥 천국에서 아침 일찍 일을 나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김밥을 상당히 많이 사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분의 일 시작이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구나. 4시 반에서 5시면 벌써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5시 반에 서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달성군, 그 다음에 칠곡군, 구미, 의성, 상주 이렇게 이제 거쳐서 상주 터미널에 12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시간이 걸린 거죠. 120km를 7시간 걸려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런 속도로 갔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자전거 여행할 때는 짐이 최대한 가벼운 게 좋아서 저도 단촐하게 아주 짐을 챙기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외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숙박을 하면서 야영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죠. 남녀 커플도 있었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아직까지 이렇게 야영을 하면서 자전거를 탈 용기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모텔에서 자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항상 이 먹을거리가 항상 고민인데, 경상도에 가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라도 음식이 경상도 음식에 비하면 이제 수도권 사람들한테는 입맛에 맞죠. 그래서 경상도 갔을 때는 상당히 음식에 대해서 조심스러운데, 검증을 거친 양평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장국을 먹었고요. 나름대로 상주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일단 낙동강이 흐르고요. 또 뒤에 산도 높은 게 있고, 또 대구광역시라는 광역시가 인근에 있어서 은퇴 뒤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용하고 나름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 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 25분에 상주 터미널에 출발을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친선 고속인데요. 이게 이제 7시에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6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차가 무척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휴기 때문에 차가 수도권으로 집으로 가려는 그런 학생들, 근로자들이 도로를 점령을 해서 엄청 막혔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상주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차가 점촌, 문경, 그다음에 건국대 충주 캠퍼스, 한국교통대 충주 캠퍼스, 그다음에 안산을 들려요. 그래서 터미널까지 오는데 이제 완행입니다. 이게 여기 저기 들려서. 그러니까 손님들 다 태우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친선고속 운전기사님이
짜증을 안 내시고 나름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5월 달에 한 번 더 자전거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밤에 충주 터미널로 내려가서 5월 29일에 아침 일찍 역시 한 5시 반쯤에 출발을 해서 양평 터미널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라뱃길 정서진에서 충주까지 한 거거든요. 충주에서 상주는 오천 자전거 길 빼고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길이 이제 서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상주까지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어서 하든가 아니면 여름방학 중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스티그는 왜 자전거 여행을 하느냐? 첫 번째는 가슴이 뜁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밟는다는 게 저는 가슴이 뛰어요. 항상 지도에서만 그 도시를 좀 봤고 인공위성 지도를 봤지만 실제를 가보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이 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방의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여행을 하면 사람을 만나고 식당이 됐던 아니면 버스에서건 지나가는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우연하게 만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가 저에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 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지금도 이제 7시간을 자전거를 탔더니 엉덩이도 아프고 아주 사실 곤욕입니다. 이게 장시간 탄다는 게. 그래도 나이가 들기 전에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게 아직까지 장거리 여행,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펑크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펑크 나면 튜브를 간다든가 아니면 펑크를 떼우고 가야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번거롭잖아요. 그로 인해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소요됩니다. 중간에 또 당황하게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펑크 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자전거 길이 제가 부대 근무했던 고성부터 포항까지인가요? 그래서 동해안 자전거 길. 제가 아는 지인들이 동해안 자전거 길을 다녀오셨는데 정말 힐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경치 때문에 동해의 바다를 끼고 달리는 그런 자전거 길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낙동강 자전거 길, 그래서 충주부터 부산까지 요건 한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부터 이렇게 올라오든가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창녕 정도, 또 그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서대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또 이제 충주에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섬진강 자전거 길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섬진강이 인천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전거 매니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타는데 그분은 4대강을 이미 완주했고 틈만 나면 이제 산악 자전거도 타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노하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나름 운동도 되고 또 힐링도 되고, 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원주택지며 땅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도시에 대한 특성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로 여행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되겠습니다. 혹시 자전거 여행 중에 있다거나 자전거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정말 힘들면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노인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팀을 이뤄서 이제
페달 굴림이 좀 힘드니까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나 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낙동강 자전거길을 다녀온 이야기하고 제가 왜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